박성태의 뉴스쇼. 네, 최근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로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 범행 자체도 공분을 일으켰지만 그 뒤에 경찰의 부실하고 왜곡이 있는 대응이 또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부실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 이건 이제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할 때 쓰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 물건인데 이 물건이 증거에서 없어지고 이 범인 장윤기 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경감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손수호 변호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희가 케이블 타이 얘기했는데요. 이 네.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핵심 증거물인데 원래 장윤기의 차 안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네. 경찰이 이거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고 이 차 자체를 아버지에게 줬다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죠. 예. 적어도 대중에게는. 하지만 경찰과 대립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굉장히 서글픈 얘기죠. 서글픈 얘기다. 네,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냐 또는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네, 정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일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손수 변호사님이 여러 네. 사건을 담당해서 변호해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군요.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네, 뭐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케이블 타이도 좀 전에 진장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정신이상자의 어떤 이상동기 살인이냐 아니면 본인이 성적인 관계에서 좌절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때 누군가를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엔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수사 후에 보통살인 그리고 살인미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장윤기는 이제 경찰 간부의 아들이었고 네, 그리고 또 경찰 가족 사건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고 예. 게다가 이 케이블 타이가 이 성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음에도 압수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거를 장윤기의 아버지 현직 경찰이 집에 가지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고 예. 또한 많은 국민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장윤기가 얘기한 건 내가 세상 살기 싫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혼자 가기 그래서 네. 누군가를 살해하고 가려고 했다. 이제 우발적 범행에 장윤기의 주장대로 무게가 실려서 경찰도 사실 그래서 일반 살인으로 송치를 했던 것이고 네. 근데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다는 건 그냥 누군가를 우발적인 게 아니라 납치해서 뭘 하려고 했다. 이 정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케이블 타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이거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니냐, 예. 너무 억제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한 결과 이 강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재판이 이제 열리고 있는 중인데 케이블 타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예. 즉 집에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리얼돌. 인형,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전해지고 예. 있죠. 여기에 더해서 케이블 타이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한 범행 당시에 차량을 타고 접근했거든요. 예. 그 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을 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차량 뒷문을 열어놨다는 건 납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정황이 되는 거죠. 네, 단순히 살해 목적만 있었다면 뭐 끔찍한 일입니다만 굳이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에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했다는 얘기는 살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시 차량 안에 강제로 태우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태운 다음에 결박용으로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해 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거 전체가 성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일단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네. 우발적 범행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납치 목적이 아닙니다. 결박용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예.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전체 정황상 그렇게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 CCTV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에 장윤기가 본인 차의 뒷문을 미리 열어놓고 있었고 네. 또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고 집에는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고 그렇다면 신입 경찰 뭐 한 1년 정도 있었던 경찰이라도 이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거 아니야? 이놈 납치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많은 경찰들이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 짐작을 하고요. 또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담지 못하고 또는 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죠. 예. 그리고 그 후에 검찰 수사 결과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또는 미진하다라고 보고 이제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예. 규정된 건 아니고 네, 강간살인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이 가능하냐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예.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볼 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낸 부분들을 또는 여러 가지 확인한 부분들을 왜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느냐 또는 확인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과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정황, 차문 열어놓은 것, 리얼돌, 케이블타이 이걸 볼 때 누구나 이건 의도적이고 성범죄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이게 다 누락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차량에 있던 DNA 보고서도 검찰로 송치하는 게 좀 검찰로 보내는 게 네. 좀 늦게 됐고요. 이건 실수입니까? 의도적입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손수혜 변호사님은?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커 보이고요. 우선 단순히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증거로 확인된 부분만 보면은요, 이 체증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 이 차량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긴급 수색하면서 이 긴급 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체포처럼 수색도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 긴급한 경우는 일단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거거든요. 예. 너무 다급하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색을 한 차량 내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거 결방용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영상을 보면은요, 여러 명의 경찰들이 케이블 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물건이 발견되었다 보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 케이블 타이? 범행 도구 아니야? 이건 증거물이군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뺐을 가능성이 높다. 예. 또 하나, 이 강력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여러 명의 수사관이 교차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블 타이의 중요성과 의미를 망각했다 또는 알지 못했다, 무시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리얼돌 성인용 인형이 훼손장 상태로 자취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부친에게 자취방의 위치와 그리고 도어록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부친이 확인한 다음에 다 폐기 처분을 했죠. 예. 또한 DNA 보고서도 6주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면 단순 실수라기에는 석연치 않죠. 의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이 의도는 왜 생겼냐? 장윤기의 아버지가 역시 광주 전남 쪽에서 있었던 경감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알던 사람이 부착하니까 봐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정황이 있는데요. 사건 당일이죠. 5월 5일 새벽에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예. 그래서 긴급회의가 열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살인사건, 물론 살인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언론이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장이 회의를 열 수 있죠. 그런데 이 새벽에 바로 서장 주재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 당시 용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경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가족의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자. 음. 우리 이거 이 긴급 회의가 트집 잡히지 말자. 음.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가지고 우리 이거 사건 잘 해결하자라는 독려 차원 또는 경고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더라. 네. 이게 좀 알려지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의 수사를 의심할 수 있으니 알려지지 않게 대신 수사는 공명정대하게 하라. 네. 결과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정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좀 상상하기 뭐 힘들고 또 상상하기 싫은 상황입니다만 적당히 잘 무마해라. 또는 경찰 가족 사건이니까 적당히 좀 도움도 주고 파장 크지 않도록 관리해라. 예. 이런 좀 직접적인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담당 수사팀이 했던 행동을 보면 네. 은폐하고 왜곡하려한 정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담당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윗선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서장 단계에서의 회의에서 나왔을까? 글쎄요.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다만 어느 수준에서든 이 담당 수사관의 그 위에서 이러한 지시 또는 명령 또는 부탁이 내려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배제할 수 없다. 예, 물론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만약 그 윗선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조작되고 왜곡되었다면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를 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고 거대한 게이트입니다. 정말 만약에 경찰 가족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경찰 가족이다. 뭐 같은 경찰이다. 네. 이러니까 더 신중하게 해라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차량을 주고 집 번호를 알려줘서 리얼도를 그냥 숨기도록 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보자면은 이 서장 차원에서는 잘하라고 그런 예.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 다른 여러 경찰들이 뭐 계급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단계가 있으니까요. 예. 그 아래에서는 그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뭔가 이상한 일을 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배제할 수 것이죠. 없다. 예. 어제 보도된 내용 보면은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겠죠.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 중간 간부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다른 지역 중간 간부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경찰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경찰이 많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특히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현재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아버지가 직접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수사팀과의 과거의 어떤 근무 인연이라든지 또는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높은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압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큰아버지는 뭐 관련 없어라고 할 수도 없고 또는 큰아버지까지 있다 보니 이거는 완전히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게 확실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기에는 이제 큰아버지가 네. 어떤 행동을 했냐 만약 그게 네. 나온다면 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쭉 여러 경찰이 사건을 일부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한 정황들이 이제 검찰의 보안수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네, 단순 그렇죠. 목적 살인이냐, 예. 단순 일반 살인이냐, 예. 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냐. 네.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형량을 줄이려고 주요 증거물을 은폐하려 했다. 뭐 처분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 보통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 살인 미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범죄도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있고 또 네. 한 명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던 고등학생이 칼에 그렇습니다. 찔려가지고 네. 중상을 입기도 했어요. 또 같이 송치가 됐죠. 살인 예. 미수로.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강간살인 성폭법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강간살인이 적용된다면 법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범죄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윤기의 부친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냐라는 예.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가 적용돼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그런데 어차피 경찰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는 처벌될 수가 있다고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이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징계는 가능합니다. 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징계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이 친족 특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예. 즉 증거인멸이나 뭐 범인 도피나 이런 범죄의 경우에 가족의 경우에는 친족의 경우에는 이거 신고하라고 이거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기대 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둘 경우는 이번 사건 물론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좀 개정을 해서 만약에 법관이나 예. 검사나 경찰 또는 수사기관 조사사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예외로 제외를 하거나 그럴 예.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좀 예외를 두거나. 예. 근데 또 이것도 정반대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한 처벌을 당하는 그런 범죄면은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법적인 그런 상식도 예. 법적인 어떤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친족 특례가 있다지만 사실은 증거를 정말 그대로 본인의 권력으로 숨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예외로 네. 둬야 된다. 네,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중요한 게 사실은 네.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건을 경찰이 같은 경찰이라고 해서 봐주고 은폐하고 했다.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고 이채원 양의 부모님이 경찰이 어떻게 살인자 편이냐 네. 이런 얘기로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자의 편이었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진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이 사건 나온 다음에 손수호 변호사님이 네. 이 범인 장윤기를 보고 약간 어떤 사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외적으로 좀 느낀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예. 네, 처음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네네.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냈어요. 네. 사실 그 전에 이발도 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검거되기 전에 머리 손질까지 했었죠. 예. 네, 그 후 얼마든지 마스크를 써서 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야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당당한 거 아니냐.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떳떳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또는 본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굴을 가리려 합니다. 또는 가릴 수 있는 경우에 이걸 마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얼굴 가리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는 지능이 약간 모자라서 그 맥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얼굴은 뻔뻔히 드러내놓고 아버지랑 얘기해서 사실은 형량이 훨씬 적은 성범죄 네. 목적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본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주 지능이 낮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그렇죠. 뻔뻔한 나쁜 사람이지 않나. 네. 죄는 덜 받으려고 하고 지금 벌은 덜 받으려고 하고. 네, 지금 저 장면이 검찰에 송치될 때 그 장면인데 예. 경찰에 있으면서도 또 아버지와의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예.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떳떳함과 뻔뻔함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 한다면 또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모텔 종업원으로 이러다가 예. 손님을 살해한 뭐 장대호라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지금도 옥중에서 본인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한 거다, 떳떳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한강 몸통치신 사건의 장대호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함께 좀 알겠습니다. 떠오르네요. 네, 경찰이 사실은 이번은 사건을 어느 정도 축소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이 만약 보지 않았다면 경찰에게 그대로 맡겨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경찰이 보안사건이 있는데 네, 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냥 알아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네. 그게
걱정돼요. 예. 물론 정반대 사정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한 피의자 만들었고 그랬는데 검찰이 제대로 봐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혐의를 벗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뭔가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제 꼭 경찰 가족 사건뿐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경우에 검찰이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억울한 상태로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여당 내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좀 더 보안 수사해야 되겠어. 만약에 이번 사건이 예를 든다면 네. 이거 성범죄 목적의 살해 같은데 살인 같은데 보안 수사해봐요. 네. 라고 했는데 경찰이 또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지금도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고 재수사 요구권도 있고 보안 수사도 가능하죠. 예. 그런데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는 거는 정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미진해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조언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왜곡이고 증거의 인멸이라면 예. 다시 하라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단 자신들과 같은 경찰의 아들을 좀 더 축소하려고 했다면 요구권 그냥 묵살하면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온라인상에선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2018년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었는데 당시에도 뭐 네. 경찰 가족이 연루돼 있는 거를 뭐 좀 봐주거나 또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해서 논란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2018년에 이제 일종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여성이 경찰서장의 딸이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있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까지도 기회가 된다면은 찬찬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20초 정도? 네.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경찰 가족을 비호했던 것이냐. 만약 경찰 가족의 비호라면 그런 경찰 가족 비호 사건, 왜곡 사건이 이 한 건으로 끝날 것이냐.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기, 여러 제도에 대한 부분은 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큰아버지는 동생이 울면서 그러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나는 광산서 수사팀원들 모른다 이런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경감, 그러니까 경찰 간부급인데 그의 큰아버지도 경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는 장윤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도 혹시 장윤기 부친이 장윤기와 수사 과정에서 뭐 10차례 통화를 한다던가 그런 편의를 받았다라던가 아니면 뭐 접견 일정에 대해서 오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편의를 봐줬던 배경에 혹여나 이 경찰 간부인 큰아버지가 개입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큰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선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큰아버지는 나는 광산소에 있는 이 형사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화 내역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장윤기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한 차례 울면서 통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단 한 차례 통화했던 것인지 아니면 장윤기와 부친이 10차례 통화한 그 과정에 큰아버지와의 통화 내역은 혹시나 부친과 큰아버지 사이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큰아버지의 부인 진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증을 통해서도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9년 이춘재에게 8살 김현정 양이 살해됐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고도 사건을 덮었고 가출로 처리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가가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1989년 7월 7일 학교 마치고 집에 가던 8살 김현정 양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였습니다. 행방을 찾는 듯했던 경찰은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8살 현정이 그 뒤로 30년 동안 법적으로 가출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현정이는 연쇄살인 희생자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엉뚱한 범인을 체포하고 연쇄살인 사건을 종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정이 시신을 발견했지만 인멸했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춘재보다 수사 경찰관이 더 나쁘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관들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2년 동안 현정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2달 전 숨졌습니다. 오늘 법원은 유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 홀로 남은 오빠는 선고를 듣고 울었습니다. 막상 소식을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들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8살 가출인과 가족은 이제야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범인 윤모 씨를 검거한 뒤 때린 건 맞다. 그러나 나댄 아니다. 30년 전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3명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과거 동료였던 현재는 고인이 된 경찰관 1명에게 떠넘긴 셈인데요. 당시 수사검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 씨.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연행됐고 다음 날 새벽 5시 40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윤 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모두 4명. 장모 순경을 비롯한 3명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압 수사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때린 건 자신들이 아니라 최 형사였다고 지목했습니다. 최 형사는 당시 수사관 중 1명으로 이미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윤 씨를 기소한 최모 전 검사의 책임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 전 검사는 당시 숨진 피해자 시신을 직접 살폈고 2차례 현장 검증을 주도하며 수사를 초반부터 지휘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최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출장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검사는 송치전 일은 검사가 알 수 없다며 강압 수사를 모른다고 진술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직접 가혹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없지만 만에 하나 억울하다 얘기하는 그 당사자분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검찰은 전직 경찰관들과 국과수 감정서 조작 의혹을 조사한 뒤 최 전 검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심 변호인단은 최 전 검사가 윤 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직무상 범죄란 입장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